야당의 비명들은 초조. 조홍천 의원 말 맞다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다. 언제 칼을 내려칠지 모른다라는 흥미로운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회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친명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정책위 의장에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충청 출신의 박정현 최고위원 그리고 또 호남 출신의 이계호 정책위 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입니다.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유능한 분들이시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인선이 당내 통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구청장 임명을 진행하신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결권이 있는 최고위원 임명계 줬어야 됐다는 지적이.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내에선 친명으로 봅니다. 비명계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나면서 이 친명계 인사가 임명됐기 때문이죠. 이원욱 의원,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행위다. 비명계 재선 의원, 비명계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비명 의원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미는 원외 친명 인사들이 한둘 늘고 있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의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황면성 전 민주당 대변인 친명, 대전 대덕구 방영순 의원 지역에는 박정현 최고위원의 출마 소리 돌고 있고 대전의 이상민 유성을의 의원에는 이경 상근부 대변인 얼마 전에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해 연예인 마약을 터뜨렸다라고 주장한 이경 부대변인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던 송갑석 의원, 광주, 얘는 강위원, 역시 친명계 전 사무총장이 도전장을 내던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자객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재수 의원님, 네. 확실히 친명 의원들은 현역들은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가 있고 근데 비명 의원들은 누가 좀 많이 와 있네요 지역에. 낯선 별로 반갑지 않은 그 비명 의원들 입장에선 지난 여태까지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꾸 와 있는데 보니까 친명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명 의원 지역구에 친명들이 많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구에는 적게는 뭐 5명, 6명에서 많게는 10대명씩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단 저 비명계라고 이야기되는 저분들 지역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선거하기에 좋은 데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160명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들어갔거든요. 전체 1000점 만점인데 그중에 의정활동 평가 점수가 380점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게 한 280점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1000점 만점에 700점 가까이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그다음에 지역구 활동을 잘했는지 이게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 친명 해가지고 뭐 공천에 유리하니까 이 현역 의원을 비명으로 몰아가지고 나는 친명이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 지역구 관리 활동 더 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잘하는 게 맞습니다. 쓸데없는데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선 준비 잘 하시면 저는 그 결과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뭐 비명이 친명을 주겠다, 친명이 비명을 주겠다. 이게 유권자들이 통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 활동 강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구 관리 이럴 때일수록 잘하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국회 일정 이유로 불참한 이재명 대표 또 불출석. 재판부가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나 한숨을 쉬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단식으로 인해서 한번 연기하고 국감 일정으로 불출석하고
국감도 안 나가고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사유도 다양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전화 등을 걸어서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백현동 로비스트 재판 증인신문 중에 이 대표가 작년 10월 직접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 협박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느냐라고 묻자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 그렇다. 협박받은 사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소된 이후죠. 이렇게 되면. 정 변호사님. 네네. 재판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본인이 무언가 이제 근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소 이후에 전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토부가 협박했던 것 있었죠? 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확인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저게 돈으로 치면요. 427억인가요? 그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만 선고해도 민주당은 427억인가 400억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재판이 언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 총선 뭐 한 2월 정도에 저 강 부장이 내년 2월에 이제 인사이동 대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인사이동 나가기 전에 판결 선고하겠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구속시킬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100만 원 이상 선고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내년 총선이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재판인데 저런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너무 경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벌벌벌 떨면서 판사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마음이에요. 재판을 무려 4번이나 연속 빠졌어요. 9월에 2번 빠졌고 10월에 2번 빠졌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 중요한 재판을 객관적으로 이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담당 재판부의 그 과오가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저 피고인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도 이상하고 피고인도 이상하고 참 이상한 재판이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